실리콘밸리에서 생겼던 이런 PM이든 뭐 PO든 이런 조직들이 아직까지 한국에 정착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많이 들고 있어요. 여전히 비즈니스 목표와 프로덕트 전략과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개발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개발 사항이 필요하며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으며 이걸 지금 하는 게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맞는지 역으로 계속해서 큰 관점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스타일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남규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SK 쿠팡 등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또는 TPM 같은 직무를 같이 했었고요. PM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개개인들은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어떤 단위 업무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최대한 활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회사 내에서 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상위 리더 포지션으로 올라가시는 분들께서 작게나마 답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경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 배송이 쿠팡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생수를 생필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켜 먹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반면에 생수는 너무 무거워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품 중에 하나가 생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는 이제 서드파티 배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서드파티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쿠팡은 내가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쿠팡맨이 배송해주는 걸 로켓 배송이라는 브랜딩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매입을 했지만 내가 배송을 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케이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여줘야 될지, 그 다음에 배송 경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영역이었던 겁니다. 배송 과정에서는 어떤 식의 분기를 타야 되고, 정산 과정에서는 어떤 정산을 해야 되고, 고객들이 봤을 때는 이게 로켓 상품인지 아닌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전사팀들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복잡도를 누군가가 해결할 주체가 없었던 거죠. TPM이라는 롤은 팀들이 많아지고 팀들 간의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비용이 높아지고 전사 목표가 잘 전파되지 않고 전사 목표가 팀마다 갈라지는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들어간 시기는 이제 그런 현상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었고요. 근데 이 TPM이라는 역할은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처음에 TPM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표하기도 해요.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 일에 이렇게 끼어들고 관여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TPM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긴장 상황을 얼만큼 빠르고 원활하게 무마시킬 수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큰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의 순서로 봤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이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조율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조율이 없었을 때는 이제 단위 업무를 맡는 분들은 본인이 하는 일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부분 최적화를 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목표를 잊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걸 버려야 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율해내는 그런 롤이 TPM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TPM으로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각 팀에서 어떤 식으로 상품을 리테일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해서 처리하는지, 당시에 한 30개 정도의 팀과 계속해서 조율을 했었고, 이해관계자로만 치면은 100명 정도가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사 전체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조율을 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완결이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흩어져 있었을 때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거를 전체를 묶어서 가치를 완결해냈다. 그 측면이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역할이지 않을까, 제일 큰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리자는 대부분 실무를 하지 않으면서 실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직접 실무를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10배, 100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상위 매니저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단위 업무자 일만큼만 하고 레버리징을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니저들은 팀원들이 나에게 의사결정을 요구할 때 그 누구보다 한가한 상태에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사에서 제 직무 선택을 할 때 TPM에서 한계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TPM은 말 그대로 실행에 강점이 있는 사람, 이미 비즈니스 목표가 정해져 있고 PO나 각 팀에서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목표에 어긋나지 않게 잘 조율해내고 완결시키는 사람이 TPM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욕심이 조금 생긴 게, 잘못된 목표가 설정돼 있다면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의사결정자들이 내리는 의사결정들이 이게 진짜 최적의 의사결정일까? 내가 조금 더 그런 결정 영역에까지 하고 싶다는 욕심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좋은 기회로 이제 프로덕트 오너라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제 커리어가 한 번 더 바뀌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시리즈 A 정도 규모의 스타트업에 제가 이제 조인을 하게 됐었고요. 거기서 이제 헤드 오브 프로덕트 역할을 맡게 됐었어요. 제가 갔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시리즈 A다 보니까 프로세스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어떤 식으로 구현돼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림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의 설정과 그 목표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잘 맞아떨어져 있는지를 관리하는 역할이 제가 제일 신경을 썼던 역할인 것 같고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항상 리소스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소스를 최적화해서 쓰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목표 자체도 굉장히 뾰족해야 됩니다. 그 올인하는 목표가 진짜 우리가 살아남는데 가장 최상의 목표인가를 보는 그 두 가지 영역이 다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툴이 OKR이었었고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목표가 이 목표가 맞는지, 우선순위가 맞게 설정됐는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설정된 일들이 지나치게 수가 많아서 우리의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했었던 것 같고요. 프로덕트 헤드를 맡았던 그 시기에 제가 배웠던 점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시리즈 C나 D를 넘어가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여전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시리즈 A 정도 되는 기업은 정말 위험하다는 게 체감되는 그런 회사가 그런 규모의 회사입니다. 우리의 런웨이가 얼마까지 남았는지라는 실질적인 얘기도 하게 됐고,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됐을 때 정말 우리는 사업을 접어야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그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업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사람을 내보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하게 됐고, 시작되는 규모의 비즈니스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면서도 어려운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경험으로 내가 진짜 내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싶다, 내가 책임을 지고 큰 권한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스스로 좀 작아지는 느낌? 겸손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경험 이후에는 내가 과연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자기 인식을 조금 더 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생겼던 이런 PM이든 뭐 PO든 이런 조직들이 아직까지 한국에 정착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많이 들고 있어요. 여전히 비즈니스 목표와 프로덕트 전략과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제품 전략에 집중하는 PMPO보다는 기획 역할, 개발의 디테일을 내가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세부적으로 집중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실리콘밸리에서는 프로덕트 조직이라는 자체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리더가 나오고 상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개발팀 중심의 기획자가 더해진 이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한국 상황 내에서는 조금 더 비즈니스 사이드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개발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개발 사항이 필요하며 이런 걸 했을 때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으며 고객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걸 지금 하는 게 진짜 제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맞는지 역으로 계속해서 큰 관점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규모가 커지면요, 결국은 비즈니스 드리븐 조직, 비즈니스가 이끄는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덕트에서 성과를 냈던 그런 리더분들은 비즈니스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PM이 되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머물러 있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내 역할이나 확장할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성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쪽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신경 써야 될까,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